자, 그러면 34번 한번 보시죠. 이거 괜찮아요. 파밀리로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좋아. 꼭 나올 만한 거라. 자, 우리 하나의 생생한 사례. 이게 원래 빈칸에 이거였었어. 어떻게 시장 사고 방식이 바꿀 수 있고 훼손시킬 수 있냐? 제도를. 인스티튜션에서는 뭐 제도야. 그래서 이게 문장 자체는 이런 사례가 주어졌다. 이 사람 이 책에서 여기까지는 별로 안 중요하고 결국은 이 밑에 내용은 책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주제문이 된 거야. 그러니까 시장 지향적 사고 방식이 기존에 있는 제도를 안 좋게 만든다는 얘기야. 그래서 모르는 거에 표시는 해놨는데 더 이 말을 빼먹었네. 이게 worsen 악화시킨다. compromise도 타협하다라는 뜻 말고 뭔가 안 좋게 만든다는 뜻이 있어. 그 다음에 요거는 태도, 정신자세, 에티튜드를 얘기하는 거야. 일단 뭐 어미도 괜찮기 때문에 뭐 표시를 안 했지만 알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시장 사고방식이라는 게 시장 지향적, 돈으로 해결하는 사고방식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뭐 금전 지향적 사고방식? 그것도 너무 좀 오버하지. 자, 하여간 그래서 그는 여기까지 별 얘기 없어. 이야기를 말해준대. 이스라엘에 있는 데이케어 센터, 낮에 돌봐주는 센터, 어린이집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근데 그 어린이집은 결정을 했어요. 이게 동사다. 부모한테 벌금을 매기기로. 어떤 부모냐면 늦게 도착하는 부모예요. 애기들 픽업하러 데리려고. 먼저 여기서 어린이집 데려와 가야 되는데 늦게 오면 선생님들 기다려야 되니까 벌금 매겨야겠다 이런 거지. 우리를 치면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학원에서도 뭐 10분 늦으면 100원이야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느낌. 결론을 얘기해보자고. 10분 늦으면 100원을 벌금을 내야 되는 거야. 너 같으면 어떻게 할래? 너는 해당사항이 없어. 니네는 지각을 안 하는 아이들이다. 이상적인 아이들. 근데 그래서 내가 지각을 자주 하는 입장이라면 100원 까지고 돈으로 때우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원래 지각하는 애들이 어쩌면 이게 그 얘기야. 그래서 인더혹대 그네 얘기가 잘못됐다. 대대화를 희망하면서요. 이게 discourage A from I인지 못하게 하다지 그들 부모들이 그렇게 하는 거 늦는 것을 못하게 해줄 거다라고 희망을 하면서 벌금을 매기면 늦게 안 올 거야 이거지. 뭐 keep A from I인지랑 같은 걸로 encourage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랬는데 사실 정확히 반대가 발생을 했대. 그래서 이 문장이 일단 해서 흐름은 바뀌고 요 인팩트는 여기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얘가 뭐라 어떤 의미냐면 일단은 분위기를 환기시켜주는 however의 개념이라고 보면 돼. 똑같은 얘기가 아니라 그러나 정반대가 발생했다. 그래서 연결사를 뭐 문제를 내. 그럼 저걸 however로 바꿔도 돼. 그러니까 안 듣는 걸 희망을 하면서 벌금 매겼는데 정반대가 발생을 한 거야. 그러나 벌금의 imposition 부과 전에는 impose가 벌금 따위를 부과하다는 동사의 명사형이야. 부모들은 bear guilty 죄책감을 느꼈어. 늦게 도착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죄책감은 effective 효과적이었어. 보장을 하는 데 있어서 뭘? 그래서 온리어 표현은 게 극소수라는 거거든. 그래서 극소수가 그렇게 했다는 게 늦었다는 얘기야. 요거는 행용사고 명사고. 하여간 벌금 부과하기 전에는 부모들은 늦으면 죄책감을 느끼고 그래서 그렇게 느낀 죄책감 자체가 되게 효과적이었다고. 그래서 결국은 되게 효과적이어서 그 결과 소수만 늦었었어. 그럼 사실 기존에도 늦게 오는 사람이 얼마 없었던 거야. 굳이 왜 벌금을 매기려고 했을까 얘네들은. 그지? 그거조차도 그냥 다 지각을 100% 안 하는 걸로 이걸 원해서 했겠지. 그런데 그래도 바뀌어? 그대로 쪼개서 이해하면 돼. 일단 벌금이 도입이 되자 대대화처럼 보였대. 부모들의 마인드, 마음속에서는 전체 시나리오 바뀌었다라는 것처럼 보였대. from A to B, 여기에서 여기로. 즉 사회적 계약에서 시장 계약으로
바뀐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함의를 요걸로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이게 근거이긴 한데 즉 다시 말하면 본질적으로 부모들은 아까 얘기했던 거야. 그 센터에 어린이집에 돈을 내고 있었던 거야. 걔네 자녀를 돌봐줄 시간 지나고 나서 즉 뭐야 나 늦어도 되잖아 돈 어차피 내는데 돈으로 때우는데 지금 그 얘기가 된 거지. 그러니까 돈으로 때우는 결과가 나온 거지. 좀 늦는 사람들 바빠서 또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럼 돈 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일부 부모들은 생각을 했다고 그 돈 내는 게 이거 가격에 대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도 한 거야. 그리고 늦는 비율이 늦게 도착하면 증가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정반대 효과. 자,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일단 여기서 개념상 이 사회적 계약이라는 개념 자체는 위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늦는 것 자체가 이 문장 이거 이렇게가 만들었다. 이게 전체 요 얘기를 다 얘기하는 거거든. 그 벌금 부과 전에 늦는 것 자체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일종의 도덕적, 윤리적 계약인 거지. 에티칼, 윤리적인 거지. 실제 돈이 개입되는 건 아니잖아. 아, 그러면 안 돼요. 그렇지. 그러면 안 돼. 이런 느낌인 거라고. 그랬는데 시장계약이라는 게 요거의 근거가 요거이긴 하다고. 요 파란색 해놓은 거는 형광펜을 해봐. 이게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이 얘기가 이 얘기잖아. 즉 돈으로 때우는 어떤 금전적인 관계가 된 거야. 거래 관계가 된 거지. 돈 내면 되지 뭐. 방과후 비용 지불하는 이런 느낌인 거야. 그 벌금 피가. 그치? 요거.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그 함의를 잠깐만 칠판 잠깐 봐봐. 여기 써놨잖아. 한글로. 부모들은 한글도 있잖아. 간주를 해내. 벌금을 비용으로 방과후에 돌보는 거 비용으로 간주를 한다. 뭐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다. 요 얘기한 거니까. 표현 좀 바꿔 뭐 함의도 여기 괜찮다고 봐. 근데 지우고 얘는 어떤 윤리적 도덕적 개념이라면 이렇게 여기만 좀 핵심을 맞춰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시 돌아가면 돈의 가치도 있고 증가했단 말이야. 그래서 significantly 현저하게 일단 또 센터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벌금이란 제도를 abandon 버린 거지. 포기했어. 그리고 돌아갔다고 그 이전 어레인지먼트 하나의 구성, 준비, 약속으로 돌아갔다고. 이제 늦지 마세요. 벌금 안 매길게 이렇게 했다고. 일단 그렇게 하니까 늦게 도착하는 게 남아 있었대. 높은 수준으로. 걔네들이 도달했었던 그 벌금 기간 동안에 안 떨어졌다는 얘기지. 그지? 벌금을 없앴다고 해서 다시 덜 늦느냐? 아니 일단 바뀌어가지고 계속 늦더라는 얘기야. 결론은. 주제도 괜찮아. 그래서 아까 첫 문장이잖아. 시장 사고방식이 기존 관습을 특히 훼손시킬 수 있었다는 거지. 기존에 있던 걸. 그래서 문제 해결이 만능이 아니다. 이거 내가 풀이를 해준 거고. 그래서 이거 시장 사고방식을 형광펜 해보고 기존 관습, 훼손 세 부분만 형광펜 해놔. 시장 사고방식, 기존 관습, 훼손. 안 좋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를 정리, 그러니까 순서도 괜찮아. 그대로 내등분 쪽에서 가면 되겠고, 뭐 함의 부분 있었고, 요지 있었고, 뭐 문맥으로 어휘도 뭐 괜찮긴 했었거든. 이 질문은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괜찮아요, 상당히. 내용 어렵지 않아? 그지? 돈으로 해결하다가 폭망한 사건 이렇게 됩니다. 35번 넘어가고. 자, 되어서 pervasive idea, 널리 퍼져 있는 아이디어, 또는 사상, 생각이 있대. 서양 문화에서. 이건 이제 선행사가, 이거 선행사라기보다는 저기 이제 동격의 개념이 이거야. 어떤 아이디어가 서양에 퍼져 있냐면, 인간들이 본질적으로 rational, 이성적이다.
그래서 이게 관계대명사가 아니라는 게 위치가 아닌 게 문법도 두 개 정도 있거든.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형용사 고 완전한 구조가 동격에 있고 접속사 대 읽은 거야. 이 내용은 별게 없어요. 여기를 보겠지만.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합리적 이성적 존재야. 그래서 사실 여기서 문장은 끝낸 거야. 무슨 얘기냐면 얘 자체도 어떻게 보면 수식어잖아. 그지? 문장은 이만큼이거든? 이런 게 있다, 끝. 분사구문이 이제 병렬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도 중간에 뭐, 콤마잖아. 왜? 수식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분사구문 두 개 연결된 거예요. 엔드를 써가지고, 또 특이하게. 숙련되게 사실을 허구하고 솔트 분류를 하고, 이성적이니까,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거야. 세상에 대한 시간을 초월하는 진실에 타임레스 뭐 시간을 초월해서 모든 시대에 통용되는 그러니까 뭐 말은 좀 그렇지만 인간은 이성적 그런 얘기는 이건 뭐 요게 좀 같은 얘기 반복이기 때문에 결국은 서양 서구의 문화에서는 결국은 인간은 이성적 뭐 합리적 뭐 이런 얘기야. 보충 설명인 거죠. 그래서 사실하고 허구를 구분해내고 뭐 어떤 절대적 진리에 도달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철학 뭐 이런 얘기지? 그리스 로마 이런 거.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 라인 오브 띵킹과 생각이 쭉 선이니까 사고방식이에요. 또 주장을 하는데 대대를 준다는 게 뭐 이거 나타낸다고 하는데 이 사고방식은 뭘 보여주냐면 인간들이 역시 따라요. 뭐를? 논리의 규칙을. 왜? 이성적이니까. 그리고 인간들이 가능성을 계산을 해, 확률을. 정확하게. 레이셔널 하니까. 그리고 의사결정도 해, make decision. 세상에 관한. 용어가 문법으로 이게 제일 괜찮더라고. 이게 관계대명사인데, 동사가 지금 복수잖아. 얘가 아니잖아. 선행사가 이거지. 그러니까 is가 아니다. 어떤 결정을 하냐면 완벽하게 인폼드, 즉 정보가 다 갖춰진 결정. 모든 가능한 정보에 의해서. 그렇구나. 이것도 사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인간은 완벽히 이성적, 논리적인 존재이다. 아니야. 그래서 그 얘기잖아. 같은 얘기인데 그 얘기 길게만 풀어서 한 거야. 그래서 무관한 문장이 된 거잖아. 반복하는 거야. 같은 얘기를. 자, 그런데 여기에 conversely 대조가 나와. 그러면 얘는 사실 이게 요렇게 첫 문장을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부연 설명을 같은 식으로 즉 인간이 이성적 합리적이라는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conversely 대조가 나오는 거야. 대조. 그러면은 여기는 그럼 뭐지? 이거 반대된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 이성적이지 않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는 걸로. 근데 반대로 실패 만드는 효과적이고 모든 정보가 잘 갖춰진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한 실패는 종종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인간의 논리적인 이성 또는 사고의 실패 또는 뭐 고장이 도착했는데 고장이 있다. 즉 다시 말하면 그게 어디서 오는 거냐면 심리적인 장애, 인지적인 편향이래. 이게 be attributed to 하게 되면 앞에 주어 부분이 결과고 여기가 원인이야. 그러면 이 대조를 가지고 내용 가지고 다시 보면은 이게 지금 이성적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부연 설명에서는 결국은 여기가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여기는 지금 보면 효과적인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실패 안 한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결국은 이성적이라서 이런 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실패했다는 건 뭐야? 결국은 이성적이지 않다가 되는 거고 그게 이거잖아. 인간의 위즌의 실패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서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인간은 레이셔널 한데
그래서 뭐 의사결정도 레이셔널하게 하는데 이레이셔널한 거지. 리즈닝은 뭐 추론, 뭐 사고, 뭐 이상 다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거 못하는 거는 이렇게 심리적 어떤 장애가 있다거나 뭐 인지적 편향이 있다거나 뭔가 뭐 이성적으로 사고를 못하는 경우에 저런 실패가 나온다. 좋은 결정을 못한다. 뭐 그 얘기지. 순서는 뭐 이렇게 가면 돼. 그래서 결국 이런 그림에서는 우리가 성공을 할지 또는 실패를 할지 그 여부는 드러나지. 그런데 뭐의 문제로 드러나냐. 그러니까 성공 실패 자체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냐 없냐잖아. 뭐의 문제 당연히.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있냐 없냐 그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또 이게 들어온 거요. 이 개별적인 개인들이 이성적이고 그러지? 인텔리전트. 뭔가 지적이냐 아니냐 그거 됐다는 거죠. 즉 여기서는 이거를 계속 연결해서 인간이 성공을 할 거냐 또는 실패를 할 거냐 뭐에 달려있어. 그럼 뭐 이성적 사고, 뭐 합리적 사고 뭐 내려가서 그런 얘기죠. 보이지? 지금 계속 같은 얘기 반복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개념상 성공 실패 뭐 합리적 의사결정 이게 다 같은 개념이고 나머지는 다 뭐 이성적 합리적 사고 할 수 있냐 없냐 그 차이가 되는 거지. 이해되지? 이렇게? 그래서 뭐 빈칸이 되려면 이 부분이 돼야 되겠지. 위에서부터 계속 얘기한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성적이다. 그러면 우리가 요거 있지 이만큼 빨간색으로 밑줄 쳐놓은 거 세 부분만 통합해 내면서 비교를 해봐. 그럼 눈에 확 들어올 걸. 인간은 이성적이다. 이성의 실패. 이성적인 거가 성공하냐 아니냐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한 번 더 봐. 한 번 더 남았잖아. 자, 그리고 원소. 만약 우리가 원해. 선한 결과를 성취하는 걸. 그러니까 성공하는 거잖아. 이거 중요하지 않잖아. 이런 거 원하면은,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있어, 또. 이성적이어야 되는 것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계산하는데, 인간의 행위가. 여기까지 형광펜 합니다. 지금 형광펜은 거 사실 얘 빼놓고는 다 같은 개념이지. 얘는 이제 상대 개념인 거고. 그지? 얘는 뭐, 그래서, 빈칸 중심으로 되지 않을까 싶고 요지랑 그래서 뭐 요지는 뭐 보면 결국 더 나은 결과라는 게 뭐 성공하는 거 아니면 좋은 의사결정하는 거 다 같은 개념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거 하나 더 쓰면 더 나은 결과 즉 이성을 개선하는 즉, 더 나은 결과라는 거는 성공시킬 다. 색깔로 구분한 것처럼 뭔가 더 성공하고 더 좋으려면 이성 뭐 이렇게 된다. 탑치도 써야 되는 거야. 수정이 이러지. 잠깐만. 자, 하나만. 네. 셔터 스피드 36번 가면 되는데
36번. 자, regarding food production, 음식 생산에 관해서 영국 정부 하에서는 여기가 다 수식어요. 이게 주어. 뭐가 있었대? 다른 컨셉션, 개념이 있었어. 책임에. 이건 대조야, 이거는 전개 방식은. 그래서 무관함수장이 좋아. 열거가 되기 때문에. 프랑스 정부의 그것하고는 다른. 여기서 이제 대시 가리키는 건 영국 정부의 책임에 대한 개념이잖아. 이거는 대시 가리키는 거는 conception of responsibility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식품 생산인데 뭔가 이때 있어서 책임이라고 하는 게 어떤 책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게 영국하고 프랑스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야. 식품 생산 관련돼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라는 게 밑에 이제 나오지만은 좀 구체적으로 미리 얘기하자면은 그 책임이 생산자에게 있느냐 아니면 소비자에게 있느냐 결론은 이거야. 그래서 생산자한테 두는 게 영국이고 프랑스는 소비자한테 두는 거 반대 같은데? 그랬던 거 같아. 그치. 영국이 소비자다. 이거 반대로 쓰면 좋았을 건데 여기까지 내가 생각을 못했네. 이렇게 되긴 한데 이건 결론이 이건 이쪽에 나오는 거 좀 더 가면 여기까지만 지금 나온 상태거든. 자, 무슨 얘기냐? 좀 더 볼게. 그래서 프랑스 얘기 이만큼 나와. 프랑스에서는 좋은 음식을 생산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레이는 요거 그 놓여있다 라이 레이 레인 자동사 요거 얘기하는 거야. 어디에 놓여있었냐면 생산자에게 놓여있었대. 그러니까 안 좋은 음식을 만들잖아? 그럼 생산자가 처벌받는 거야. 근데 영국은 안 좋은 음식을 만들어도 생산자는 괜찮아.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가 되는 거고. 그 차이야? 그래서 요거 프로듀서 프랑스 responsibility 프로듀싱 그거 좀 길게 하지만 이 문장은 형광펜 하긴 해야 돼. 그거 쟤네 특징 다 적어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하면 돼. 뭐 결론 얘기하면은 여기도 이거 있잖아. individual consumer. 여기 형광펜에서 이거 상대 반대되는 표시로 연결만 해주면 돼. 앞에 똑같아요. 영국 정부. 영국이라고 하죠. 영국 정부가요. 책임은 똑같은 점. 좋은 음식 생산 책임이니까. 내용은 이해는 되지? 자, 그래서 뭐 좀 더 보자면 그 프랑스라는 국가는 그들 식품을 생산하는 생산자들의 활동을 폴리스할 거래. 폴리스가 동사로 쓰였으니까 감시한다는 얘기가 경찰을 행위하는 거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 좋은 음식을 만들 책임이 있는데 식품 생산자가 그걸 실패를 하잖아. 그럼 처벌할 거래 정부가. 그들을 식품 생산자들을 neglect 무시 등한시한 이유로 저 for 이유야. 시민들의 이익을 무시했다라는 이유로 사실 우리나라도 뭐 대부분 지금 다 요구이긴 하지 않냐? 그리고 프랑스는 국민들의 권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 식품 생산자들은 뭔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 그렇게 한 거야. 생산자에만 있는 책임을 묻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by contrast 원래 이제 순서배열을 했는데 얘가 그 뒤 번째 문장이기 때문에 이 문장은 문장 3에 뜨고 하면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어차피 여기 프랑스의 끝이거든. 다 영국 얘기거든. 갈라진 이 부분. 근데 이제 반면에 영국 정부는 이건 빼. 그냥 극단적인 케이스는 제일 안 나니까. 저게 중요한 거 아니다. 두는 거야. 대부분의 책임을 어디에다 두냐? 개인 소비자들한테. 뭐가 음식을 먹고 탈라도 네가 알아서 잘 먹었어야지 이런 거지. 얘네 완전 자유방위명이지. 영국은. 그래서 무슨 얘기냐? You would be unfair. 부당할 거다. unfair. 부당한 거지. 뭐 하는 게? 진짜죠? 방해하는 게. 상점 주인의 권리를 식품 판매하는 돈 벌 권리. 아, 얘네들은
어떤 돈 벌 권리를 더, 얘네들은 안전한 식품을 사 먹을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더 집중을 한 거지. 그 핵심 먹으니까 다 나오긴 한 거라고 말이죠. 그러면 생산자 같은 경우 좀 추가를 해보자면, 이제 어떤 이게 생산자의 얘네들은 돈 벌 권리, 이거 좀 추가 얘기를 한 거고, 여기는 그냥 뭐 소비자고 그냥 이렇게 된 거지. 그지? 그래서 딱 상반되는 두 문장 합치면 되는 거죠, 주제문을. 그럼 주제는 이게 끝이거든? 주제를 한번 보자면, 그냥 이거요. 식품 생산에 관한 책임, 프랑스 생산자, 뭐 소비자한테 돌렸다 끝. 주제를 모르기 좀 그래.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요. 1840년대 페이턴트, 특허가 부여될 때, 그랜티드는 뭐 주다는 의미거든? 기본 뭐 이런 의미야. 특허가 제공된 거야, 오퍼드. 기계에 대한 특허권이. 근데 그게 이제 뭐를 위해서 설계가 된 거냐면, 고안 설계된, 만드는 거야. 가짜 커피콩을. 치커리 있지, 우리 그 치커리. 뭐지? 식물. 치커리로부터. 그러니까 뭔가 치커리를 가지고 커피콩을, 가짜 콩을 만드는 특허가 출원이 된 거야. 뭔 소리야, 이렇게 된 거지. 근데 그 특허는 똑같은 기술을 사용을 했어. 근데 그 기술은 어디에 들어갔던 거냐면, 총알을 제조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막 압축을 해가지고 하는 느낌인 거 봐. 근데 하나 중요한 건 이거 사기잖아. 치커리를 커피라고 판매하겠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가짜 커피콩이 되는 거잖아. 근데 그래서 이 기계는 명확히 디자인 설계가 됐다고. 고안이 목적을 위해서 스윈들링 밑에 있다고 사기치는 목적인 거야. 그치? 그런데도 정부는 그걸 허락을 했어. 돈 벌 거리를 인정? 이렇게 했다는 거지. 사기를 쳐도 괜찮아, 생산자가. 근데 기계가 있는데 for forging money, forge도 위조하다네. 돈을 위조하는 기계에는 결코 라이센스 이렇게 허락이 되지 않았을 거지. 그럼 왜 이건 그래? 이거지. 경우가 좀 다른 거야. 식품하고 돈 위조 기계는 허락이 당연히 라이센스를 안 줬을 건데, 허가권을. 하나의 소비자가 컴플레인 하는 것처럼, 불평을 하는 것처럼, 영국의 어떤 정부 체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was weighted, 마지막 문장에 또 오는 게 있다고. 더 무게가 나갔다는 게 가중치가 놓여진 거야. 어디에? 소비자의 뭐를 페이버, 찬성해서 유리하게 스윈들어, 즉 사기꾼을. 그래서 여기를 조금 길게 형용편을 가볼게. 이만큼이란 문제로 냈거든? 좀 빈칸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요거 빈칸이 생각하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이거 가능할 것 같아. 문제 만들 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다시 말하면, 하여간 이 영국 정부는 그 스윈들러, 사기꾼을 위해서 뭔가 더 많은 가중치를 둔 거야. 누구 어떤 사기? 소비자에 대항하는 사기. 그러니까 결국은 영국은 소비자보다는 생산자 돈 벌 권리 중심으로 돌아갔던 사회이다.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래서 결국 요 핵심은 요거잖아. 요 키워드를 가지고 무관한 문장 가면 되는 거잖아. 왜냐면 이것도 일종의 이제 대조지만 열거로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었으니까. 물론 여기가 좀 더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까지가 다 치커리 가짜콩 예시라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무관한 건 여기 정도 아니면 뭐 여기 정도 이런 데다 내려면 낼 수 있으니까. 그지? 뭐 생산자 소비자 관련된 거 할 말 얼마든지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문맥으로 요거가 가장 좋은 것 같아. 다른 쪽보다. 아니면 이런 것도 괜찮긴 해. 뭐라고 하는 거니까. 그 정도 보면은 되겠다. 오케이. 사기꾼 흔들고 소비자한테 분실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37번.
피곤한 불안감이 잘 들었어? 들었어? 있었는데 맞잖아요. 몇 개 안 남았어. 몇 개 남았어. 4개 남은 거네. 3개, 4개, 39번까지 하자. 그래, 3개만 남은 거. 괜찮네. 야, 오늘 문자 받았을 때 대전 최대로 확진자 많이 왔던가 80명이 넘는 것 같은데, 그렇지? 88명. 야, 대덕구가 제일 적다. 3명이다. 서울도 30명 정도. 오미크론인가 뭔가 이런 것도 있고. 아, 또 1년 또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아, 그치? 됐어? 그래서 좀 전거는 그냥 영국하고 프랑스가 있는데 소비자한테 책임을 식품 관련된 거 묻느냐 생산자한테 묻느냐 뭐 그 차이요. 생산자 돈 받고 인정해주면 영국이냐. 영국이 좀 더 시장 지향적이네. 프랑스가 시민 지향적이고. 그러니까 프랑스가 민주주의 원복 아니냐? 자, because we are told, 우리가 말을 들었기 때문에 뭘 들었나? 지구가 둥그하다. 위기, 파국에 처한다는, 원래 둥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망할 운명을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지구가 곧 멸망할 거다라는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해도 돼. 파국을 맞을 거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do not register. 원래 register는 등록하다거든. 그러니까 머릿속에 등록한다고 기억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넌 remember를 이해해도 돼. 우리는 기억하지 않아. 증가하는 수의 과학적 연구를. 근데 연구는 뭘 보여주는 연구냐면 다른 종들의 resilience, 회복력, 탄성, 회복력이거든. 그러니까 위에 거랑 다시 말을 맞춰보면 지구는 곧 망할 거야. 모든 종들이 멸망하고 없어질 거야인데 그런 말만 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야 희망이 있는 거지. 결국은 뭔가 회복력을 갖추고 멸종하지 않고 되살아나는 그런 연구도 있다는 거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니? 그 얘기야. 별 얘기 없어. 그래서 이게 또 주제가 되기도 해요. 왜? 예시가 바로 나와버렸잖아. 그래서 유지를 한번 보고 가면 여기가 뭐 말은 겁나 뭐 길게 해놓긴 했는데 결국은 여기를 이렇게 묶어? 이만큼 이렇게 묶어. 여기서부터. 즉 회복력을 갖춘 사례들이라는 게 생태계가 지속되는 상황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무시했단 말이야. 근데 그러지 말고 연구를 하라는 거지.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지구의 어떤 종들이 멸종하지 않고 회복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거를 배울 수도 있다. 말을 좀 이해를 해보고 주제 자체는 즉 종들을 연구할 필요가 돼. 대부분 회복력을 보여주는 종들. 그래서 또 하나 끊어주자면 뭐에 대한 이런 극심한 기후 변화. 근데 이것도 묶어주면 돼. 이만큼 더 줄이면 이만큼이라고 생각하면 돼. 왜냐면 저게 그렇게 이런 기후변화에도 멸종하지 않고 회복해서 살아나는 애들 연구를 해야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비국 지구가 파국을 맞지 않을 거 아니야. 뭐 그런 얘기야, 내용은.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서술을 너무 길게 해서 뭐좀 목자를 그렇게 묶어서 빼면 돼. 돌아서 볼게 이제. 그래서 일단 예를 들어서 기후의 교란, 기후에서 초래되는 교란, 기후가 몰고 가는 교란인 거니까 얘네들이
영향을 주고 있어. 세계의 해안의 해양 생태계를 더 빈번하게, 자주, 더 강한 강도로. 하여간 뭐 기후 변화가 해양 생태계에 더 세게, 더 자주 영향을 준다. 부정적으로 주겠지? 그래서 이건 글로벌 프로블럼, 세계적 문제야. 긴급한 조치를 요구하는. 그렇지. 그러면은 사실 이건 이제 같은 개념이지? 그죠? 세계적 문제고, 기후변화에서 초래되는 교란, 뭐 이런 거고. 뭐 그렇게 되는 거라고. 자, 그런데, as detailed. 뭔가 세부적으로 표현된 것처럼, 2017년 논문 바이오 어쩌고저쩌고 여기서, 그거 좀 빼면 되겠지? 또한, 사례들이 있다. 그러면, 잠깐 끊어보면, 여기가 지금 역접 아니야? however? 그치? 그러면은 앞에는 뭐였냐면은 안 좋은 얘기였잖아. 그치? 기후 교란 자체가 조치를 취하긴 하지만 글로벌 프라블럼 마이너스 아니야? 부정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 존재하는데 역접이니까 또한 어떤 사례가 있어야 돼? 이번에는 좋은 사례, 긍정적인 사례가 있어야 되겠지? 이거 여기서 remarkable resilience 이렇게 이건 이제 순서는 필요 없고 연결사 중심으로 하면 여기가 순서를 뜨내기 좀 그렇더라고. 그대로 나눈 거기 때문에 얘는 호흡이 그렇게 끊겨서 그 사례에서는 해양 생태계가 보여주는데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준다고. 뭔가 극심한 기후변화 사건들에 대해서 그지? 문제가 생겼지만 그렇지만 회복력을 보여주는 사례도 있다. 그대로 가면 되지. 없죠.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회복력을 보여주는 거에 대한 사례예요. 그럼 얘는 뭔가 폭망하는 거에 대한 사례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연결을 할 때 이건 지금 좋은 사례잖아. 좋은 사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억을 못 한단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쁜 사례 얘기가 나온 거고 예시로. 그 다음에 나쁜 사례 다음에 역적으로 좋은 사례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 연결사 때문에 파란색을 해놓은 거야. 연결사 때문에. 자, 뭐 서호주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업투 뭐뭐 따지자 90%의 살아있는 코랄 산호지 얘네들이 잃어버려졌대.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폭망한 거지. 얘네들이 없어졌어. 언제?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갈 때 이제 수온 상승으로 얘네들이 죽어요. 그런 지역에서 초래를 하면서 과학자들이 코랄 블리칭이라고 부르는 거.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무슨 뭐 산호 백화 현상이라고 블리치가 빨래하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 산호가 죽으면 하얗게 변하나 보지 뭐 그런 건가 봐. 이게 용어니까 이거 뭐 중요하지 않아. 당연히 안 좋은 거야 이거는. 그러면은 또 이것도 봐라. 역접이 되는 게 빨간색 빼야지. 흥분했어. 역접이 돼야 되는 게 여기 죽었잖아. 여기 회복되잖아. 그것도 이렇게 반대되는 거겠죠. 이것 때문에 지금 역접 이렇게 이해하면 연결해가지고 아까 저것도 그렇고 죽었어. 그런데 일부 리프 서피스, 리프는 암석 왜 산호가 바위 같은 데 붙어 있잖아. 그래서 뭐 호주에가 뭐 대보초라고 그레이트 코랄리프라는 뭐 그런 지역이 있다는데 가보지 못했지만 일부 암석 표면에서 즉 산호가 사는 데서는 44%의 산호가 리커버 회복을 한 거야. 12년 안에. 죽었는데 90%까지 12년 안에 44%가 살아났다는 얘기지. 알아서 그냥 살아난 거지. 그래서 원래부터 순서 배열이었는데 이 문장의 두 번째 문장이기 때문에 뭐 위치를 하려면 이것도 뭐 가능할 수도 있다고. 이거 하나만 위치상으로는 나머지 흐름 따른 내용을 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similarly 요거는 유사예의 추가잖아. 또 좋은 사례, 회복하는 사례 추가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리커버가 또 있잖아. 그치? 비슷한 거로. 켈트 숲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뭐 켈트 숲이라는 게 있어. 얘네들은 이거는 PPO, 해머가 망치거든. 망치로 맞았다는 얘기지. 두들겨 맞은 강렬한 엘니뇨 수온 상승 증가 뭐 거에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켈트 숲이 역시 회복을 한 거야. 5년 안에. 얘네들 뭐 수온 뭐 기온 상승, 뭐 수온 상승, 뭐 엘니뇨 안 좋았지만 또 살아난 걸로.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연결사가 되게 두드러지니까 얘는 연결사 중심으로만 가도 될 것 같거든.
원래는 뭐 무관한 분야도 열거니까 괜찮긴 한데, 그래서 이건 일부 연결사만 신경 써서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가야지 참.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간 거니까, 이거를 표시한 거. 연결사 중심으로만 봐. 얘는 그럼 될 것 같아. 오케이? 뭐 정리를 뭐 할 수도 있을까? 기억을 안 한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문제가 생겼다. 그러나 회복력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없어졌다. 그러나 회복했다. 유사하게 또 회복했다. 이 그대로 가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것도 혹시 모를까봐 연결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밑에 박스로 내가 정리해놨지. 연결사 그대로 써놓은 상태에서. 그지? 그렇게 해서 확인을. 연결사만 여기서 좀 집중을 하면 될 것 같아. 됐어? 그럼 내용 당연히 자연스럽게 뭐 숙제가 되었지 뭐. 이렇게? 됐죠? 맞지? 많이 힘들어. 저번에 월요일 날 힘들었니? 그치? 아, 지금 그 시험 공부를 하고 있어서 힘든 거구나? 아니, 뭐, 수행평가랑 겹쳤다든지. 아니, 마음이 힘든 거 아니야? 어? 뭐야, 안 끝났네! 여기 또 있었네. 다시 돌아가. 야, 끝나는 느낌이었는데 하나가 더 있네. 헐. 자, 어디까지 왔어? 예시 2개 회복하는 예시까지 왔어. 결론이야, 결론.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브라이트 스팟을 연구를 함으로써인데, 여기도 결국 이 these bright spot은 연결을 어디서 하면 되냐면, 이제 복수잖아. 밝은 부분들이 2개가 나왔잖아. 아이고. 이 리커버 2개 연결하면 돼. 한번 해보겠지? 또 그 2가지가 브라이트 스팟인 거잖아. 그렇게 2개를 연결해주면 돼. 오케이? 브라이트 스팟은. 그러니까 2가지 밝은 사례들을 연구를 하면 그것에 의해서 시츄에이션, 상황들인데 거기에서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거는 동격이래. 그냥 이렇게 이게 이 브라이트 스팟의 상황인데, 생태계가 persist 지속을 하는 거야. 망하지 않고. 심지어는 뭐에 측면에서 주된 기후 영향에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동격으로 끝난 거야. 문장 여기지. 그러니까 저런 브라이트 스팟, 결국은 생태계가 알아서 회복력, 리질리언스를 가지고 살아남은 그런 걸 연구를 해서, 그러면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거지. 이런 관리 전략, 어떠한 관리 전략이 도움이 되느냐? 최소화하는데, 파괴적인 힘을 최소화하는데 어떤 관리 전략이 도움이 되며, 그리고 회복력을 육성하는데 역시 어떠한 관리 전략이 도움이 되냐? 라는 걸 배울 수 있다는데, 요거는 병렬구조 표시해 놓은 거예요. 투부정사 2가지. 그러니까 파괴적인 거는 최소화하고, 뭐가 좋은 거지? 회복력은 육성하고 하는 관리 전략을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도움이 되는 게 어떤 전략이 좋은지가 이 마지막에 이걸 그래서 붙인 거라고 해서, 요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말이 들어가긴 해야 돼. 생태계가 지속되는 상황을 연구를 해서 그걸 가지고 뭐가 효과적인지를 배워야 된다. 이렇게 된 거지 뭐. 오케이? 그래서 연구를 해줘야 된다는 거. 됐어?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저렇게 가면 되겠다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니, 가끔 그런 게 있어. 딱 끝나는 느낌이었는데, 뭔가 추가가 더 들어왔어, 사족이. 자, 38번? 그래서 밑에가 하나 더 있었구나, 필코스 밑에. 자, 이걸 잘 와닿지 않더라고. 뭐, 그래도. brightness of sound, 소리의 밝기야. 소리가 밝아? 그거는 의미한대.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개념인지 풀어주는 거지. 많은 에너지를 의미하는데, 더 높은 frequency, 주파수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니까 요거랑을 형합해서 이해를 해주면 돼. 즉
주파수가 높다는 건 높이가 높다는 거 아니냐? 그럼 에너지가 더 많은 거 보지? 소리가 더 밝다고 생각. 그렇지. 저음보다는 고음이 좀 더 밝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저음은 좀 약간 어두운 느낌이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뭐 저런 얘기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근데 그 더 높은 주파수라고 하는 거는 can be calculated. 계산될 수 있대. 소리에서 쉽게. 그러니까 주파수를 뭐 계산을 하고 뭐 파악을 할 수가 있는가 봐. 그지? 그렇지? 뭐 음성도 그런 거 이렇게 막 올라가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거 얘기하는 건가 봐. 그 다음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그 얘기에서 예시가 나왔어요. 만큼 전문장 빼고. 요게 이제 쉽게 그냥 한번 읽고 버려도 될 각이지. 이해 한번 해보면 바이올린이 가지고 있어 훨씬 더 많은 오버톤, 높은 톤, 음을 얘기하는 거 있지, 음높이에서. 뭐하고 비교될 때? 플룻하고 비교될 때. 그러니까 결국 플룻보다는 바이올린의 어떤 음높이 더 높은 주파수가 있으니까 더 소리의 밝기가 더 높다, 더 밝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더 밝게 소리가 난다잖아. 밝은 소리. 그 다음에 오보에가 더 밝대. 고전 클래식 기타보다. 그리고 뭐 클래식 심벌 체계하는 거지. 내가 뭐 더블 베이스 그렇지 둥둥둥둥 뭐 이런 거니까 뭐 더 소리가 밝아, 더 높으니까. 이건 명백하다고. 정말 사람들은 근데 소리의 밝음을 좋아하지. 그러니까 뭔가 낮은 저런 주파수보다는 높은 주파수를 좋아한다는 얘기인가 봐. 그래서 여기 하나 추가된 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밝음을 선호한다 라는 얘기가 추가가. 그러면 결국 사람들이 밝음을 선호한다는 얘기는 밝은 소리를 계속 들려주면 되는 거네. 낮은 음보다는 고음 위주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밑에 좀 다른 얘기 나오더라고. 자, 그래서 이렇게 선호하는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원리즈? 그게 저 소리의 밝음이라는 게 소리를 주관적으로 더 크게 만들어준대. 그치? 높은 음이 들어가면 이렇게 우리 음색 조절하는 거에서도 뭐 높은 음 조절하는 거 하면 뭔가 더 크게 들리는 느낌 있잖아. 그게 부분이야. 이런 소리를 막 크게 하는 전쟁의 일부분이었대. 현대 전자음악이나 고전음악 19세기. 그러니까 전자음악은 더 크게 들리게 하려고 뭐 소리를 막 주파수를 높이고 막 그랬나 보지 뭐. 그래서 모든 소리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엔지니어들은 아는데, 믹싱하는 사람, 편집, 뭐, 음향 같은 거, 편집하는 사람. 만약 그들이, 트랙은 곡이지? 곡을 다시 틀어줘. 음악가에게. 근데 그 곡은, 방금, 그 음악가는, 방금 이 트랙을, 곡을 녹음을 한 음악가야. 그리고 나서는, 추가 더해. 약간 더 높은 주파수를 더한다면 음악가는 즉시 조화를 할 거래. 그 트랙을 훨씬 더 많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최초에 이제 그 방금 음악을 녹음한 음악가한테 그 곡을 틀어주는데, 틀어주고 나서 일단 원곡이지. 그 다음에 거기다가 좀 음을 좀 더 입힌 거지. 더 높은 음을. 그러면은 당연히 얘를 더 좋아한다. 높은 음이 들어간 그 트랙을, 곡을 더 좋아한다. 그 얘기야. 왜냐면 이것도 사실 음악가도 사람이니까 여기에서 사람들은 밝음, 즉 높은 음을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그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은 항상 녹음을 한다면은 그 녹음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항상 더 높은 음을 입히면 되는 거네? 일단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런데, 그것이요? 그런데 이건 short-lived effect, 짧게 지속되는, 단명 안에 짧게 가는 효과래. 이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걸 넣으면 사람들은 그러한 소리, 너무 높은 소리이지 더 높은 음을 너무 밝다라고 생각을 한대. 그러니까 좀 더 거슬리고 뭐 그런가 보지 뭐. 그래서 주제문은 이거지. 현명하다,
그런 트랙을 너무 많은 밝음을 가지고 다시 플레이백 틀어주지 않는 것이. 여기가 주제문이긴 하니까 형광펜을 해볼게요. 마음편까지.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그냥 뭐 이런 밝다라는 게 이제 뭐인지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은 이 문장 자체는 그지? 이게 그 밝음이라고 하는 게 소리를 주관적으로 더 크게 들리도록 해서 뭐 이런 고전 전쟁이 있었대요. 서로 막 경쟁적으로 소리를 했다 이렇게 치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여기까지 한 묶음으로 이제 갈 수는 있을 텐데 그냥 같이 묶어놓긴 했지만, 그래서 결국은 그 곡에다가 더 높은 주파수를 추가를 하면 음악가가 즉각적인 선호를 하기는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까 위에서 얘기하는 즉각적 선호, 더 높은 주파수, 요거랑 이제 같은 얘기로 연결은 되는 거잖아. 밝음이라고 하는 게 더 높은 주파수가 되니까 선호 이렇게 된 거잖아. 김선호? 그런데 걔는 어떻게 됐어? 그치? 그런데 요 효과 자체는 단기적이다. 이 효과는 단기적. 어떤? 직전에 안 오고 단기적이고.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너무 밝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적당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결국은 진짜 적당이지. 너무 많은 밝음 좋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지 뭐. 그래서 이게 요지가 되긴 한 거잖아. 왼쪽으로 오른쪽 맞췄고요. 이쪽으로 넘은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거기 그 요지는 사실 이거보다는 좀 합쳐가지고 이렇게 한 거거든. 그 한글에 보면은 음악에서 더 높은 주파수인 소리의 밝기를 지나치게 증가시키는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해롭다. 이렇게 가야 되고, 아니면 주제가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소리의 밝기의 영향이야. 뭐에 미치는? 음악의 선호에 미치는. 뭐 이런 식으로 주제를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얘는 오히려 주제를 형합변 해가지고 한 번 정도 읽어보고 유지로 일단 숙지를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 표 가보면 뭐처럼 as it normally takes quite some time, 정상적으로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뭐 하는데? 음악가를 convince, 설득을 하는데. 뭐라고 설득하냐? 더 적은 밝음이 그 음악에 보다 잘 serve, 도움이 된다? 결과적으로.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얘기잖아. 이거랑 이게 레스 브라이트니스 이거 괜찮긴 한 것 같아. 여기도 괜찮긴 해요. 레스 브라이트니스가 얘기하는 거는 앞에 이 부분 있잖아. 너무 브라이트니스가 하는 게 안 좋다라는 게 좀 적당히 해라, 좀 덜 해라라는 이 부분이 해당되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기적으로 가려면 너무 이게 안 좋은 거니까. 그래서 여기도 괜찮긴 해. 이만큼도 그냥 이어서 음악편에도 좋을 것 같아. 여기까지. 그 음악의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적은 밝음이 도움이 된다는 거지. 밝기가 너무 밝으면 안 좋으니까. 그치? 이렇게 해서 여기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이긴 하거든? 여기 그냥 뭐 그렇고, 여기 진짜 완전 날아가는 거고, 여기 첫 번째 날아가고. 여기 이것도 좀 그래. 그러니까 필요한 내용은 여기서부터긴 하더라고, 이만큼. 꼭 여기여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도 뭐 하여간 와닿진 않지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높은 주파수인 밝기라고 하는 거 적당히 해야 된다. 뭐 그렇게 되는 거지. 너무 밝으면 장기적으로는 안 좋다. 단기적으로 반짝 좋지만.
그래서 무관한 문장을 경우 이거 중심으로 밝기, 선호 두 가지 중심으로 보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 형식 9번. 자, 과학자들, 사이언티스트, 관찰한, 옵설브한 식물이 자라는 걸, 모형식인데 뭐 지각동사, 목적어, ing 그거지. 어둠 속에서 우리 초등학교 때는 한두 번 정도 해봤을 수도 있지. 콩나물처럼. 그런 과학자들은 발견을, 이거 괜찮아, 이제 뭐. 알아낸 게 뭐냐면 그 식물들이 매우 다르다. 겉모습, 형태, 기능이. 어떤 식물들하고, 동물은 복수니까, 어디 가서 플랜츠요. 빛에서 재배된 식물하고. 그러니까 뭔가 어둠 속에서 재배된 식물과 햇빛 아래에서 길러진 식물이 뭔가 많이 다른데, 모습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그럴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건 사실이야. 심지어는 언제조차도 그 식물들인데, 다른 빛의 조건 하에서 식물들이 빛의 조건에 있는 식물들이 유전적으로 동일하다. 그리고 재배가 돼 또 동일한 조건 하에서 온도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이건 사실이다. 심지어는 다른 빛의 조건에 있는 식물들이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그리고 병렬 구조로 이 다른 빛에 있는 조건들이 재배가 동일한 조건에서 되고, 이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가야겠죠. 요거는 있잖아. 이분에는 이건 역적 있잖아. 양 올도처럼 이해하면 되거든. 다시 볼게. 여기.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얘기는 뭐였냐면은 이게 그 어둠에서 재배된 식물하고 그 다음에 빛에서 재배된 식물하고 하여간 겁나 다르다 이거 아니야? 그지? 여러 가지가 다 다르다 했잖아. 그지? 그런데 이게 이 위 앞에 나온 사실 자체는 어느 조건에서조차도 다르냐면 식물들이 유전적으로 동일했을 때조차도 이게 적용이 되고 식물들이 똑같은 조건 아래에서도 재배됐을 때조차도 다 다르다는 거지. 뭐 이런 조건들이 뭐 영양이나 뭐 온도나 그런 수분, 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추가가 하나 되긴 한 건 뭐냐면 다른 빛의 조건에서 그러니까 빛 자체에도 똑같은 빛이 아니라 빛의 강도를 좀 달라졌다 쳐. 그렇게 했었을 때조차도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나머지 조건은 다 동일하게 했다 할지라도 어떤 이 빛의 조건 자체를 다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거나 그늘에 있는 애랑 빛이 어떻게든 있는 경우랑은 형태나거나 기타 등등이 많이 다르다는 거지. 그지? 여기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 이거 묶어서 봐서 이렇게 가요. 식물들인데 서로 다른 빛 조건에 있는 식물들이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그리고 똑같은 조건에서 다 똑같은 거지. 길러졌어. 여러 가지. 그랬을 때도 어쩌거나 빛이 있는 상태하고 어둠 속에서 길러진 거랑은 다르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다른 빛 조건에 있는 식물 얘네들이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환경도 동일한 거예요. 빛 빼고 여러가지
이런 애들한테도 결국은 요 위에 나온 요 사실 자체가 그대로 적용은 된다. 요 뭐 이렇게 가야 돼요. 빛은 하여간 뭐 있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차이 자체는 빛이 그냥 있냐 없냐 그 차이인 거야. 나머지만 똑같아도 상관없다는 얘기고. 여기가 좀 약간 해석에 좀 고민을 좀 해줘야겠네. 지금 약간 헷갈림이 있네. 그 얘기야? 빛의 조건은 다르기는 해도 다른 애들 자체가 뭐 유전적 뭐 이거 완전 다 동일한데 빛 조건을 다르게 해도 그 어둠에 있는 애랑 빛에 있는 애들이랑 다르다. 이렇게 가야 되겠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시드링, 묘목이야, 묘목. 어린 나무. 어둠에서 이제 길러지는 묘목은 제한을 하는데 리밋. 에너지의 양을. 어디로 가는 에너지? 몰간 장기로 가는 에너지? 근데 그 장기는 어떤 장기? 펑션 기능을 안 하는 거야. 풀 커패서티. 완전히 전적으로 어둠 속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식물이 빛이 되게 필요한 애인데 빛이 없는 상태라고 하면 어둠 속에서는 기능을 완전히 하지 않는 쪽으로는 에너지를 좀 제한하고 덜 보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얘가 나왔잖아. 얘가 뭐에 대한 예시야? 요거 어둠 속에서 완전히 제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 그거에 대한 예시야. 요거 이게 떡잎이고 이건 뿌리라는 거네. 그러니까 떡잎이나 뿌리는 어둠 속에서 제 기능을 다 발휘를 안 하나. 그러니까 하여간 예를 들어서 뿌리로 에너지를 많이 안 보낸다는 얘기지. 그럼 어떻게 하냐? 대신에 이니시에이트는 시작하다, 스타트, 비긴이랑 같은 말이야. 일롱게이션 오브 시드링 스템. 이 묘목의 스템, 줄기를 일롱게이션을 좀 늘리는 거거든. 일롱게이트, 롱이 있잖아. 줄기를 늘리는 걸 시작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프로펠러 몰고 가다 추진한다고. 그 식물을 어둠으로부터 아우라고 추진하기 위해서 어둠에서 벗어나려고 자꾸 쭉쭉쭉 위로 올라간다는 거. 위로 올라가면은 뭔가 빛이 있을 수도 있잖아. 즉 다른 부분을 제한을 하고 빛을 받기 위해서 자기 줄기 늘리는 데다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는다. 이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여기는 내용이 결국 뭐냐면은 어둠에서는 기능을 하지 않는 쪽으로는 에너지를 제한을 하는 거고, 여기는 사실 그 말은 없지만 그래도 결국은 줄기를 연장을 하는 쪽으로 여기에 더 많은 에너지를 보낸다. 이렇게 가야 돼. 에너지를 제한을 한 에너지를 이쪽으로 보낸다. 제한한 에너지 제한한 걸 이쪽으로 보낸다.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그 어떻게 보면 여긴 없지만 하여간 이게 줄기 연장이라는 게 저기 있네. 어둠에서 벗어나려고. 없는 게 아니라 아웃 오브 다크네스가 있으니까. 이해는 되지? 그럴 수 있겠지? 얘도 또 살아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사실 여기 대조의 연결사가 있었어도 좋았을 것 같아. 왜냐면 여기는 풀 라이트잖아. 완전 빛이 있는 거면 어둠 속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빛이 있는 상태야. 완전 일광 상태에서는 묘목은 이번에 똑같이 제한을 하는 거라고. 에너지 양을 또 제한을 하는데 이제 어디 가는 걸 제한하냐면 내 알로켓 그들이 할당하는 목적 빠진 거지? 스템 엘롱게이션. 그렇지. 줄기 연장에다가 할당하는 에너지 양을 이번엔 반대로 줄여줘. 그럼 여기는 빛 안에서는 여기서는 줄기 연장으로 가는 에너지를 제한을 한대. 왜 그럴 거예요? 빛은 충분히 들어오니까 뭘 자꾸 줄기를 뻗어갈 필요 없잖아. 다른 데 쓰겠지, 위에 반대 개념으로. 그치? 뭐 떡잎이나 뭐 뿌리 그런 데 썼잖아. 그쪽으로 가야 되겠지? 반대야. 그래서 당연히
이 에너지는 어디로 해야하냐면 expanding, 확장하는 거. 그래 나머지 빛을 더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developing, 뿌리채기, 광범위한 뿌리채기.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은 에너지를 제한하고 어느 쪽에다 에너지를 넣냐면은 나뭇잎 또는 뭐 뿌리 이쪽으로다가 에너지를 보내는 거. 아까 이쪽 에너지를 제한했으면 이쪽에다 에너지를 이렇게 또 보내는 거. 반대가 된 거지. 정확히 대조가 되긴 했었어요. 이것도 이제 원래 그냥 순서 삽입으로 나온 거야. 뭐 순서는 그냥 이해하기위해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얘가 뭐에 좋은 사례가 아까 다 사례였던 거지. 포노타이픽 플라스티서티라는 개념이 나왔다고. 저게 이제 그 핵심 표현이라고. 그거 이제 한글 언어 밑에 표현형 적응성 뭐 이렇게 해놨는데 표현형 적응성. 원래 그 플라스티서티라는 게 가소성이라서 플라스틱이라 형태가 막 바뀐다는 뜻이라 뇌 얘기할 때 많이 나와. 뇌는 쓰기는 것에 따라서 형태가 바뀐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로 표현이 되는 건데 형태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표현형 가소성 뭐 이런 얘기 나온 것 같아. 이거 뭐 전문 용어니까 그렇게 하고 나는 거지. 즉 다시 말하면 개념이 중요한 거지. 요목은 적응을 하는 거야. 서로 다른 환경 조건에 어떻게 함으로써? 바꿈으로써 형태를 맞춰볼까? 그러면 이게 형태를 바꾼다는 게 원래 플라스티서티의 개념이고 적응한다는 게 이 개념인가 봐. 하여간 여기를 연관되는 거. 그리고 요게 주제문이 되는 거잖아. 밑에 뭐 좀 더 있는데 끝까지 가긴 해봤지? 그래 끝까지 뭐 쭉 가보자. 근데 내 밑줄 쳐놓은 거에 너무 길어서인데 여기 다 끝까지 가면 주제문. 즉 다시 말하면 식물은 두 가지를 하는 거지. 하나는 뭐냐면은 형태를 변화를 시키고 그다음 또 하나는 언더라인 형태 변화가 좋았는데 이제 근원적인 신진대사 메타볼리즘 그리고 뭐 생화학 과정 현화 이 두 가지를 시켜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에 적응을 한다요 라고 하는 타틀 센텐스가 마지막 문장이 되긴 한 거지. 형태를 바꾸고 뭔가 뭐 신진대사 액타본을 바꿔가지고 서로 다른 환경에 적응을 한다. 즉 빛이 있는 상태, 없는 상태. 그치 이게 형태만 바뀌는 게 아니라 뭔가 안에 신진대사 뭐 이런 것도 바뀌긴 했을 거야. 저렇게 생존하려면. 자 그래서 일단 맥락으로 정리를 해서 어휘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빈칸 요 마지막 요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요 부분. 여기 조금만 손질하면 될 건데 키워드로 기억을 하는데 이거 예시니까 이게 다 형태를 바꾸거나 뭐 신진대사 바꿔가지고 식물 환경에 적응해요.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주제 같은 경우에는 그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한 거거든. 표현형 적응성이라는 걸로. 그러면 제목을 한번 표현해보면 어떻게 식물이 적응하냐고 서로 다른 빛 조건, 그 환경 조건에 저거 표현형 적응성을 통해서야 돼. 제목을 한번 표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어휘랑 빈칸을 마지막 문장만 집중하면 되고 예시는 그냥 뭐 해석만 쭉 가는 거고 이렇게 정리를 해봐. 그럼 39번까지 여기까지. 그치?